어둠이 거실을 감쌌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스며들어 실내를 몽환적인 그림자로 물들였다. 민숙은 창가 소파에 몸을 맡긴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실루엣은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정적이고 쓸쓸했다. 엄마는 남자 없이는 못 살아. 갑작스러운 외침이 정막을 찢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큰아들이 들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무거운 발걸음이 거실 바닥을 울렸다. 민숙은 몸을 돌렸다. 아들의 격앙된 모습에 당황한 표정이 스쳤지만 입술은 꿈틀거릴 뿐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변명을 할 수도 해명을 할 수도 없었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대답 좀 하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더 높아졌다. 민숙의 눈가에 서서히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 투명한 방울들은 창밖의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모자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은 공기마저 무겁게 만들었다. 무언가가 끝나버린 듯한, 동시에 무언가가 시작되려는 듯한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 어둠 속에서 시작된 대화는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인가? 민숙의 눈물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아들의 분노는 정당한 것일까? 밤은 깊어만 갔고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시간의 강물이 거슬러 올라간다. 화면은 서서히 흐려지며 20년 전 젊은 민숙의 모습을 비춘다. 그때 그녀는 30을 갓 넘긴 나이였지만 얼굴에는 이미 생활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민숙 앞에는 가혹한 현실만이 펼쳐져 있었다. 어린 삼남매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막막함. 당장 내일 먹을 쌀조차 걱정해야 하는 절박함. 하지만 그녀에게는 포기라는 선택지는 없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다. 작은 포장마차 한 켠에서 시작된 순대국밥 장사. 차가운 겨울 새벽 그녀의 손은 칼바람에 얼어 갈라졌다. 순대를 써는 손가락 끝마다 상처가 벌어져도 뜨거운 국물에 데어도 멈출 수 없었다. 그 한 그릇, 한 그릇이 아이들의 하루였으니까. 여름이면 또 다른 고통이 기다렸다. 뜨거운 국밥솥 앞에서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서 있어야 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이 눈에 들어가 따가워도 손님이 오면 환한 웃음으로 맞아야 했다. 생계가 걸린 일이었다. 그런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왔다. 하며 달려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아이들만 잘 키우면 된다.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신념이었다. 남들은 어려움을 호소할 때마다 이 말을 되뇌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웃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 의지 하나만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어느덧 어른이 되었다. 하나둘 집을 떠나면서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은 적막에 잠겼다. 민숙은 이제 혼자가 되었다. 아침이면 습관적으로 3개의 밥그릇을 꺼내다가 자신의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시 찬장에 넣는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도 허전함이 묻어났다. 식탁에 혼자 앉아 먹는 밥맛은 왜 이렇게 싱거울까? 매달 둘째 주가 되면 통장을 확인한다. 큰아들이 보내준 15만 원, 둘째가 보내준 10만 원. 막내는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가끔 5만 원 정도만 붙여준다. 총 30만 원. 이게 한 달 생활비의 전부였다. 마트에 갈 때마다 민숙은 작은 계산기를 꺼내든다. 쌀 한 포대를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가격표를 보고 다시 꺼낸다. 대신 3kg짜리 작은 포장으로 바꾼다. 고기는 엄두도 낼 수 없어 두부와 계란으로 단백질을 대신한다. 계산기 버튼을 누를 때마다 마음이 쪼그라든다. 이거 하나만 더 사면 예산 초과네. 중얼거리며 장바구니에서 무언가를 빼내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다. 과거 순대국밥 장사로 아이들 셋을 키워낸 그 강인했던 자신은 어디로 갔을까?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도 망설여진다.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 그들도 각자의 생활이 있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다는 걸 안다. 민숙은 그저 잘 지낸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반복한다. 밤이면 더욱 외롭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정막을 채울 뿐이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맘때면 숙제를 봐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간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삶은 없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만은 확실했다. 민수가 집에만 있지 말고 나하고 복지회관에 가자. 옆집에 사는 친구 순자가 민숙의 어깨를 토닥였다. 거기서 요가도 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면 기분이 좀 나아질 거야. 처음엔 망설였다. 복지회관이라니 왠지 자신이 초라해 보일 것 같았다. 하지만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것도 지긋지긋했다. 결국 민숙은 순자를 따라 복지회관 문을 열었다. 회관 안은 생각보다 밝고 활기찼다.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탁구를 치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다. 민숙은 조심스럽게 구석자리에 앉았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저는 영식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죠? 영식은 첫인상부터 남달랐다. 깔끔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 다른 어르신들과는 확연히 다른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그는 민숙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말을 이어갔다. 여기 처음이시면 적응하기 어려우실 텐데 제가 이것저것 알려드릴게요. 영식은 친절하게 회관 이곳저곳을 안내해 주었다.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민숙을 챙겨주었다. 커피도 사주고 간식도 나누어 주었다. 제가 이렇게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건 다행히 건물주라서 그래요. 영식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월세 수입이 꾸준히 들어와서 생활 걱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가 생활도 즐기고 좋은 분들과 인연도 맺고 있어요. 민숙의 마음이 흔들렸다. 건물주라니. 자신처럼 매달 계산기를 두드리며 생활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 게다가 이렇게 다정하게 자신을 챙겨주다니. 혹시 시간 되시면 저하고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영식의 제안에 민숙은 얼굴이 붉어졌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날 밤 민숙은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다. 외로움과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영식과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민숙의 일상에는 변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혼자 먹는 밥이 서럽지 않았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영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숙 씨, 우리 정식으로 결혼하는 게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민숙은 당황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민숙이 주저하자 영식은 손을 저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서로 의지하며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민숙은 밤새도록 고민했다. 자식들에게 더 이상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다. 매달 계산기를 두드리며 쪼들리게 사는 것도 지긋지긋했다. 영식과 함께라면 경제적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결혼 준비는 소박했다. 화려한 예식 대신 구청에서 간단히 혼인신고만 하기로 했다. 영식이 제안했다. 요즘 세상에 어려식은 필요 없어요. 그보다는 혼인신고를 확실히 해서 법적으로도 부부가 되는 게 중요하죠. 민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혼인신고까지 한다면 정말 확실한 부부가 되는 것이었다. 혹시 모를 재산 문제도 안전할 것이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구청 민원실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25에 첫 결혼을 했을 때와는 다른 설렘이었다. 그때는 젊고 무모했다면 이번에는 신중하고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 수 있구나. 혼인신고서에 서명을 하면서 민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랫동안 혼자 짊어져 왔던 삶의 무게를 이제 누군가와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영식이 민숙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며 말했다. 이제 우리 진짜 부부가 됐네요.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민숙은 환한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다. 민숙은 영식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건물주라고 했는데 월세 수입은커녕 오히려 돈이 궁하다는 말을 자꾸 했다. 민수가 이달 생활비가 좀 빠듯하네. 혹시 내가 좀 보태줄 수 있겠어? 영식의 말에 민숙은 당황했다. 자신이 경제적으로 의지하려고 결혼했는데 오히려 돈을 달라고 하다니. 의심이 커진 민숙은 영식이 외출한 사이 그의 서류들을 뒤져보았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다. 월세 계약서가 나왔다. 영식은 건물주가 아니라 월세를 내고 사는 세입자였던 것이다. 당신, 이게 뭐예요? 민숙이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들이밀자 영식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사실은 건물주라고 했잖아요. 월세 수입으로 산다면서. 민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영식은 고개를 떨구며 진실을 털어놓았다. 미안해. 처음에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사실 나도 연금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어. 민숙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것이다. 그동안 자신을 속여왔던 이 남자와 혼인신고까지 했다니. 배신감이 온몸을 휩쓸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영식의 생활비까지 민숙이 감당해야 했다. 원래도 부족했던 생활비는 이제 바닥을 드러냈다. 두 사람이 먹고 살기에는 민숙의 미미한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불가피했다.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진짜 그 사람과 결혼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건물주라며 거짓말한 거 맞죠? 엄마,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으셨어요? 둘째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막내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판단을 원망했고 더 이상 도움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았다. 엄마가 선택한 일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차가운 말이 민숙의 가슴을 찔렀다. 민숙은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다. 경제적 안정을 찾으려다가 오히려 더 큰 짐을 떠안게 되었고 자식들마저 등을 돌렸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었던 재혼이 최악의 선택이 되어버렸다. 영식의 거짓말이 드러난 후 자식들과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민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큰딸 은주의 집에 갔다. 세 남매가 모두 모인 자리,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다. 먼저 입을 연 건 큰딸 은주였다. 엄마, 저는 엄마 마음 이해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엄마도 여자잖아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외로우셨을 거 아니에요. 둘째 딸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같은 여자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나이에 혼자 있으면 정말 쓸쓸하셨을 거예요. 딸들의 따뜻한 말에 민숙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래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큰아들 철수는 달랐다. 엄마는 왜 그렇게 약해요? 철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민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자식 중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던 큰아들의 말이 이렇게 매정할 줄은 몰랐다. 그렇게 말하지 마. 은주가 오빠를 제지했지만 철수는 멈추지 않았다. 저는 엄마 때문에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동네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럽고 엄마가 그런 선택을 하시니까 우리까지 다 이상하게 보잖아요. 오빠! 미영이 버럭 소리쳤다.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드신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하지만 철수는 돌아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앞으로는 엄마 일에 저 개입 안 할래요.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철수가 나간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숙은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딸들이 아무리 위로해도 아들의 차가운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 엄마, 오빠는 원래 그런 성격이잖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은주가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지만 민숙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이해해주는 딸들이 있어도 가장 든든해야 할 아들의 냉대는 그 어떤 위로보다 큰 상처가 되었다. 민숙은 자식들 사이에서 더 깊은 고독감을 느꼈다. 밤이 깊어갈수록 민숙의 마음도 더욱 깊은 성찰 속으로 빠져들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민숙은 매일 밤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외롭지 않고 싶었던 마음도 죄가 되는 걸까?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다. 아니, 답을 찾기가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순대국밥을 팔며 아이들을 키워낸 그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는 힘들어도 확실한 목표가 있었다. 아이들만 잘 키우면 된다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신념이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떠난 후의 삶은 달랐다. 갈 곳도 의지할 곳도 모호했다. 영식과의 만남도 결국은 그런 공허함을 채우려는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 경제적 안정을 원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해주기를, 외롭지 않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그 선택이 가져온 건 더 큰 상처였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자신의 존재감마저 의심하게 되었다. 특히 큰아들의 차가운 말들은 여전히 가슴 깊이 박혀 있었다. 민숙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거칠어진 손.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살아온 증거였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자신만의 인생이었다. 그래, 나는 충분히 살았어. 민숙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완벽하지 않았을지라도 최선을 다해 살았어. 외로움은 여전했다. 하지만 이제 그 외로움조차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채우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로 했다. 창밖에는 새벽이 오고 있었다. 민숙은 부엌으로 가서 혼자 먹을 차를 끓였다. 쓸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이 고요함이 나쁘지 않았다. 적어도 거짓에 속지 않는 진실한 시간이었다. 인생의 황혼기에 가장 큰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늦은 깨달음이었지만 그래도 깨달음이 있어 다행이었다. 민숙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묻는다. 노년의 사랑과 외로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 답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민숙 할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외로움은 죄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할 때 우리는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민숙 할머니처럼 순대국밥을 팔며 자식들을 키워낸 강인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 강인함도 외로움 앞에서는 때로 흔들리죠. 그리고 그런 흔들림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판단입니다. 상대방의 말만 듣지 말고 행동을 보세요. 경제적 능력을 과시한다면 그 증거를 확인해 보세요. 무엇보다 성급한 결정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민숙 할머니처럼 외로운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세요. 그 관심 하나가 잘못된 선택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